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민간 단체장 선거에 제주시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제주시가 보복 감사에 나섰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 임기 4년의 차기 회장을 선출한 제주시 생활체육회. 회장을 선출했던 당시 정기 대의원 총회 회의록입니다.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자 의장을 맡은 상임부회장이 갑자기 총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제주시와 생활체육회의 관계가 좋지 않은 데다 총회 연기를 현 회장이 거부해 제주시가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두세 달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며 총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도 중단돼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전부 시에다 막아다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야. 자체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규정대로 진행하자며 반발하자 상임부회장이 사퇴해 임시의장이 총회를 진행했고 결국 현 회장이 재선됐습니다. 그러자 상급기관인 제주도 생활체육회는 제주시로부터 행정과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며 회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서류라며 제주시 생활체육회가 반발하자 이번에는 총회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장도 잘못해서 선거를 했고 선거관리위원들도 다 갖춰내고 선거 절차상이 잘못돼가지고 중요한 새로 오라고 해서 말려. 제주시는 선거가 끝난 지 엿새 만에 제주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회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협회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퇴를 시켜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라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장 선거에 제주시가 관여하고 예산을 무기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부인인 강윤영 씨가 제주도 교육청의 학생 건강증진센터 전문의로 채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증진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강윤영 씨는 주 4일 근무에 연봉 5,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3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응모자가 없어 강 씨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강 씨가 무보수 근무를 희망했지만 선거법에 위반돼 당초 책정했던 연봉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저 분화구가 제주도 부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규모인데 앞으로 해양 지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km 정도 떨어진 바닷속. 수심이 40m를 넘어선 뒤에도 스쿠버 다이버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대한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제주에서는 해녀 금덕이 발견했다는 바위 금덕이초로 알려진 암초지대 바로 뒤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07년 이곳의 존재를 확인한 뒤 지난해부터 정밀조사에 나섰고 최대 깊이 64m의 해저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660m, 동서 방향으로는 430m에 달하는 크기로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합니다. 주변에는 용암이 흘러간 흔적이 70m에 걸쳐 1.8km 구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약 13만 년 전에 이미 형성됐던 분화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구는 또한 제주도 그 표선리 해안가 일부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발달한 해저 분화구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 지금 나왔습니다. 바닷속에서 분화구가 발견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 분화구 안의 면적만 축구장 16배가 넘는 거대한 지역으로 제주도의 생성 기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 공모를 통해 분화구의 이름을 정한 뒤 국제해양지명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앞으로 식생과 지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문화재청이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를 평가한 뒤 11월 말 열리는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에도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가 국가 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연도별 등재 목록을 제안해 이번에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4.3 67주기를 앞두고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4.3 평화상이 제정돼 4.3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또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인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암흑의 역사를 벗어나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평화와 인권의 역사로 승화하기 위한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하소설 화산도로 국제사회에 4.3을 알리고 진실규명의 일생을 바친 제일동포 김석범 씨가 첫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말이죠. 오랜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고 말하자면 아주 완전한 4.3의 해방은 우리의 것으로 하지 못할 것 있습니다만도 그 도중에서 하나의 이거 4.3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의 진상규명과 화해운동에 앞장선 평화운동가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Selayaknya pemerintah Indonesia melakukan apa yang sudah dilakukan oleh pemerintah Korea Selatan yang telah meminta maaf kepada para korban dan merehabilitasi mereka menuju sebuah rekonsiliasi nasional yang lebih meyakinkan. 제주도 전역에서 가져온 돌을 쌓아 만든 회원 방사탑에서는 4.3 원혼들을 위로하는 제례가 열렸습니다. 국가 추념일이 된 뒤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행방불명자와 수영인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다짐했습니다. 4.3의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춤 한마당도 열렸습니다. 4.3 67주기를 맞아 사진 전시회도 개막하는 등 4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남부와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육상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남서풍으로 인한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기온 14도로 시작해서 18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구자의 기온 13도, 성산과 표선 14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쪽도 오전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다가 점차 궂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은 흐린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비는 내일 오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모레 아침부터 다시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42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여수선적 89톤급 안강망 어선인 동호호에서 닻을 감아 올리던 중국인 선원 32살 황모 씨가 닷줄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황 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후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협재 해변 야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4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들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망자들의 피부와 근육, 장기가 선홍빛을 띠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 징후가 나타났고 폭행 등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텐트 안에 연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대부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학교와 공공체육시설 48곳의 인조잔디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운동장 트랙 33곳 가운데 97%인 32곳은 탄성 포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일대 18만 7천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공고해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는데 토지주들은 행정의 일방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